공대리. 라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그게 확 올라오면서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이번 공대리 준비하면서 처음은 아니고 그 인사교육 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사에서 한 네. 달 정도 특기 교육을 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배속지가 네, 결정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얘기를 좀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렇게 특기를 이제 배정받고 특기 학교로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육은 4주 동안 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성적은 한 1주에 10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4주를 했으니까 400점이죠. 거기 안에서도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특기학교 등수하고 그다음에 훈련소 내에서의 그 등수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2분의 1 한 등수가 최종 등수입니다. 그러면 그 최종 등수에 따라서 이제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부터 나 여기 가고 싶어 하면 1등 먼저, 2등이 뭐 그 다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1등, 2등이 만약에 동시에 같은 배속지를 뭐 지원을 했으면은 1등에게 우선권이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대를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어때요? 그 공군 장교의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아직 제가 신입이라서 진짜 모르는 것도 많고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냥 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좀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루에도 10번씩 넘게 제 전임 선배님께 전화를 하는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좀 계속 감사할 예정입니다. 전임자의 전화를 하루에 10번씩 받는다는 거는 굉장한 건데 그럼 답변을 다 잘 해주시나 봐요. 진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진짜 다 답변해 주셔가지고 아, 예, 제가 동기들에 비해서 업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과 선배님들과 그다음에 전임 선배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소위 계급장으로 본부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하고 있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네요. 보통 이제 비행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신임 소위로 오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부서의 담당자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행정계 이런 것에 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책임지고 결제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변 선배님들은 다 이제 보통 소령 이상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소령, 대령 막 이런 분들과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막 계급이 엄청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바로 윗 선배님이 이제 소령진이신데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엄청 그냥 약간 막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모르는 거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시니까 어쨌든 부담이 뭐 상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뭐 잘 일을 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워라벨은 어때요? 그 퇴근은 뭐 칼퇴 정시 퇴근 칼퇴근합니다. 네, 칼퇴근하고 그렇죠. 이 과장님께서 17시 30분 되면은 이 하던 업무 정리하고 가라고 이제 등 떠미셔가지고 지금까지 칼퇴 안 한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본 거는 이번 공대리 준비하면서 처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는 아니고 네. 이제 뭐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에서 좀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회사에 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집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 뭐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막 하시는데 분명히 저랑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집에 가서 이제 게임 하시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막 누린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카메라가 도니까 뭐 업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네 좋아요 좋습니다 뭐 그런 건 다 좋고요. 그 워라벨이라는 게 참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그런 임무에 투입될 준비가 모든 군인들은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워라벨이 상당히 사실 저는 공군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퇴근 이후에 어떤 그런 삶이 공군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거를 보장해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저도 퇴근 이후에는 정말 좀 마음 편히 항상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주말에는 제가 그 주에 뭐 근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어떤 대기 걸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도 좀 편히 다녀오고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주말에 뭐 이렇게 근무가 없어서 집에 올라가거나 하면은 휴가 나왔냐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진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아니고 퇴근 이후에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어떤 뭐 1시간 이내 소집 뭐 이런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되게 그런 일과 이후의 삶이 자유롭고 뭐 어떤 자기 개발을 하든 운동을 하시든 뭐 집에서 게임을 하시든 그런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훈련단 이야기를 네.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13.5주라고 하면은 저 때를 되짚어 보면은 첫 3주가 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입교 기간에 이제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대기하면서 뭐 치수 재고 신체 검사하고 뭐 체력 검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 뭐가 있어요. 뭐 읽을 것도 없고 정말 시간이 안 갔던 첫 주였고 실제로 훈련으로는 1, 2주차는 초기 병영 생활 이렇게 집중 교육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에 물을 뺀다고 하죠. 되게 집중적으로 군기를 잡고 그 훈련단에서 장교대에서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뭐 화생방, 사격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기 시작해서 7주차에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유격 그 훈련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뭔가 장교화 단계라고 해서 어떤 장교 후보생의 대우를 점점 더 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포맷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 2주차 때는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옷 접는 방법이나 그 관물함에다가 옷 거는 방법이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심지어 양말에도 주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시간 내로 해야 되는데 막 다 못해서 밤에 막 네.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네, 그렇죠. 막 몰래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시간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 2주차 때는 이제 분가 같은 거 배우고 제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차려 자세나 아니면 뭐 열중셔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경례는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기지방어, 재난통제. 그걸 위해서 화생방도 하고 전술학도 하고 화기학도 하고. 그 중에 뭐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화생방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화생방의 그 가스에 약간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줄 알고 모두가 그걸 꿈꾸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네. 모든 훈련병 뭐 후보생 할 거 없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혹시 내가 CS 탄 면역자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지만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 앞에서 딱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그게 확 올라오면서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그렇죠. 짜면서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와 이거 뭔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싶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정말 충격적인 네. 경험이죠. 그 훈련소 생활이 힘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됐었고 체력을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가야 되느냐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떠세요? 최근에 훈련을 받아본 경험으로서는? 일단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7분 44초 만에 1.5km 달릴 수 있으면은 그냥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에서 체력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8, 9 배펴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특급이 76개인가 그렇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86개가 특급인데 그거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좀 기초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좀 많이 혼나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는 좀 많이 연습하시고 가는 게 아무래도 그 맞아요. 후배분들에게 팔굽혀펴기 많이 하시면 좋고 스쿼트 스쿼트도 많이 스쿼트 합니다.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체력이 안 좋아서 뭔가 낙오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가운데 그런 걱정은 좀 접어주셔도 되는 게 훈련이기 때문에 선발이 아니에요. 체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체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대신에 매일같이 뭐 달리기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두실수록 좋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병사들이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센세이션하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셨던 거고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좋은 정책인데 훈련단에도 혹시 그런 변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혹시 뭐 휴대폰을 사용을 그럼 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특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주차부터는 극기 주간인데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좀 다른 쪽으로 진짜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것들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편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효전화라고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주차부터 토요일부터 1시간 반씩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진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반, 토요일에 네, 1시간 그렇습니다. 반을 쓴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엄청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훈련단에서도 뭐 엄청 짧게 느껴지고요. 뭐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 자체를 몇 번을 못 했거든요. 저는 깜짝 라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때는 뭐 충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네요. 그럼 뭐 1시간 반이 진짜 뭐 13초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외부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원래는 유격 훈련이 끝나는 거를 기점으로 이게 뭔가 훈련 분위기가 사실 변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도 그랬고. 그래서 원래는 7주차에 특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못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 5주차부터 휴대폰을 사용하신 네,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이제 훈련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매년 매 기수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년 단위로 조금 더 큰 폭의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큰 흐름. 처음에는 뭐 가입교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군인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장교화 단계가 있다. 뭐 요런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뭐 준비해야 되는지 뭐 체력적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린 것만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은 6주차에는 이걸 하는구나 뭐 7주차에는 뭐 이걸 하는구나 5주차부터 뭐 핸드폰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은 오해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7주차에 특별 외박을 나가는 거는 이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라서 아마 웬만해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기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학사장교의 A to Z 좀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은 웬만큼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단순한 건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본 시간이었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뭐 촬영하시면서 솔직히 만약에 이런 영상을 보고 훈련소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촬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뭔가 미래 혹시 후배들에게 네. 미래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일단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꼭 몸 좀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임관하셔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관해서 혹시 이렇게 뭐 어디서 마주치거나 하면은 선배님 거 영상 보고 제가 학사정비 준비했다고 그러면은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뭐 부럽기도 하고 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나 네. 좀 싶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다 답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군 모집 카카오톡 채널과 SNS 그리고 1433 공구라는 그런 공군 모집 지원에 대한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봐 주시면은 상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뭐 전화를 하시거나 카카오톡 남기시거나 뭐 DM 보내주시면은 저희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모쪼록 공군 학사 장교 지원을 꿈꾸셨던 분들, 공군 장교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저는 공군 대위리 공대리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디오스. 공대리 보신 적 있어요? 좀 몰아봤습니다. 공군대위 리 공대리. 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디오스. 자, 안 본 티 나죠? 자, 전혀 안 본 티 납니다. 아까 몰아봤다고 했는데